보고 싶은데 그 기억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무엇이에요? 자,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40대 이후의 삶이 있나? 40대 중년 이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마입니다. 오늘 또 뭘 해볼까 하다가 전생체험이란 게 있더라고. 다들 좀 많이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분들이 이제 TV에서 전생체험 많이 받는 곳을 예약을 해서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업보를 받는 거 보면 분명 나라를 팔아먹은 년인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난 궁금해. 난 좋은 것도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전생하고 미래 네. 체험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채널 이름이 있어요? 저 그냥 개인 유튜버 연령이 90년생. 참 어려 보이시는데? 대학생처럼 보이세요? 전생을 통해 뭐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전생이 뭐였는지 아주 궁금해가지고, 아니 왠지 제가 삶이 힘들었어가지고 전생이 어디 맞나? 지금 뭐 회사원이세요? 저 지금 화류계에 있어요. 개인이라고 네네네네. 사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네. 전생에 죽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기억들은 사라지는데 남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남냐면 전생에 내가 좋아서 했던 일들. 그래서 전생에 만약에 내가 대장금이었다 그러면 이번 생에는 뭐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좋아서 했던 일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남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이 남는 거죠. 닮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관심이 가고, 전생에 내가 한으로 남았던, 후회 아쉬움으로 남았던 거죠. 전생에 내가 만약에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혔다, 이번 생에는 돈에 집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떠올리는 전생들을 보면은 최근의 전생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금의 내 자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전생을 떠올린다. 그리고 최면이라는 게 어떤 상태냐면요, 연예인들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눈을 감고 말을 하니까 네. 자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절대 자는 게 아니고요, 정신은 그대로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정신을 깊이 집중하고 있는 게 최면 상태입니다. 어떤 게 최면 상태냐면 특수한 상태가 아니고요, 강태경님이 하루에도 여러 번 최면에 빠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시험 많이 보잖아요. 네. 시험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순간, 그것도 최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전생을 떠올리는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따로 있지 않고요, 네. 그냥 상상할 때처럼 떠올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커다란 집에 좋은 옷에 이제 그런 걸 떠올리듯이 이렇게 상상하듯이 떠올리면 돼요. 전생처럼 한 100명을 해보면 두세 명 정도가 끝까지 못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소에 너무 신중하신 분들,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생을 떠올릴 때도 이게 맞을지 틀릴지, 이거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못 떠올려요. 이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럼 시험 보듯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겁니다. 평소에 남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꾸 감추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전생을 잘 못 떠올리기도 합니다. 전생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숨김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본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바로 진행해요. 네네. 연령 퇴행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퇴행은 강태경 님이 살아온 시간들을 거꾸로 거슬러 내려갑니다. 30대, 20대, 10대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살아온 기억들을 한 장면씩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걸어온 과정을 되짚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생의 기억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뭐 전생이 좋은 전생이 있고 나쁜 전생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높았든 낮았든, 직업이 무엇이었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지금의 자아 형성에 의미를 가지니까요. 뭘 떠올리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순간 내 마음이 느끼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심호흡 해보세요. 몸의 무게를 쭉 빼봅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강태경님의 몸이 풍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순서대로 몸속에 공기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공기로 채웁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풍선처럼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모간을 공기로 채웁니다. 그래서 모간이 풍선처럼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풍선팔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이빨을 잠시 가볍게 서봅니다. 강태경님은 풍선이 바람에 떠가도 제가 이끄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당신의 전생과 미래를 향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강태경님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 색깔이 무슨 색으로 느껴지세요? 은색이요. 그 문 위에 작은 푯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푯말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전생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전생으로 나가는 전생 문이 있고요. 그 전생문 밖으로 나가면 전생의 모습, 전생의 기억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은색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몇 층이냐면요, 강태경님의 현재 나이와 같은 37층입니다. 37층부터 가장 아래층 전생문이 있는 지하 1층까지 한 층 한 층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때마다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한 장면씩 넣어볼 수 있을 겁니다. 강태경님의 그 30대의 삶을 가장 크게 차지했던 건 뭔가요? 일했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했던 장소가 떠오르나요? 그 기억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방송하는 그 순간의 내 마음은 어떤 기분이에요? 근데 무엇이 날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길 바랬고 그런 게 잘 안 됐나 봐요. 강태경님의 20대 중후반 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20대 중후반 시절의 기억 한 장면 떠올려 볼까요? 가족들이 떠올라요. 그래요. 그 기억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들과 뭘 하고 있는 장면이죠? 부모님도 거기 보였고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순간의 내 기분은 어때요? 행복해하나요? 뭔가 많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때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자, 이제 가족들로 인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과거의 나로 내려가 봅니다. 내 인생의 20대 초반 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20대 초반 시절의 기억 한 장면 떠올려 볼까요?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강태경님의 대학 시절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어요? 그때는? 그 시절의 친구들도 떠오르겠네요. 자, 즐거웠던 대학 시절을 지나서 더 과거의 나로 내려가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 인생의 어렸던 초등학생 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초등학생 시절의 기억 한 장면 떠올려 볼까요?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태경에게 큰 아픔이었나요? 어린 태경은 그럼 뭐 누구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초등학생 태경은 어떤 어린이였어요? 자, 그 순진했던 어린이 태경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엘리베이터가 내 인생의 가장 어린 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태경의 기억 속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나요? 가족들이 좀 어린 태경에게 무관심했나요? 그렇군요.
그럼 어린 태경에게 가장 잘해준 건 누구예요? 할머니가 그래도 좀 잘 챙겨줬나 봐요. 어린 태경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그래도 할머니의 챙김을 받았던 순진한 아이로 이번 생에 태어나는데요. 그 어린 태경이 그 전의 생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다가 이번 생으로 오게 됐나 궁금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있고 어릴 때 그것들을 갖고 이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나 봐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어릴 때를 하지 말고 어린 시절 눈물 많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눈을 뜰 정도로 힘들어하는 건 이게 처음이죠. 아니요. 뭐 과거를 거치진 않고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심호흡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강태경님 앞에 문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문을 떠올리셨나요? 그 단단한 쇠문이 바로 태경님의 전생으로 나가는 전생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생의 모습을 떠올릴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상상하듯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서 계신가요? 맨발 같아요? 그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 봅니다. 맨발의 당신은 그 위로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몸에도 무언가를 걸치지 않았나 봐요. 아무것도 안 입은 당신은 느꼈을 때 남자의 모습 같아요? 여자의 모습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입은 그 남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어디 바깥에 나와 있나요? 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실내를 느껴봅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 같아요. 나무로 된 집. 그렇군요. 느꼈을 때 당신은 어린 아이 같아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 같아요? 20대 정도? 그 집안의 분위기가 부잣집 같습니까? 그 집에 당신의 가족이 있나 마음속에 떠올려봐요. 그 집엔 가족이 함께 살아요. 집안 분위기가 가족의 온기가 안 느껴집니까? 혼자 사는 쓸쓸함이 머무는 집인가요? 그러면요? 여기 지내는 같이 제 주변 아니에요.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은 나하고 어떤 관계 같아요? 제가 아랫사람 그럼 당신이 모시는 사람이에요? 잡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이유가 잡혀온 것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거 잡혀오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겁니다. 잡혀오기 전 어린 시절로 가봅니다. 어떤 집안 출신의 어떤 신분이었나 어린 시절로 가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죠? 소개팅 같은데 초가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몇 살 정도 같아요? 당신과 함께 사는 가족이 있나요? 누가 함께 살고 있죠? 엄마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해놓죠. 바느질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느꼈을 때 나에게 정을 많이 주는 분인가요? 엄마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셨나요? 저를 찾아보고 엄마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름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나 봅니다. 그 집에 아버지도 계세요? 아빠를 향한 그리움은 있나요? 아빠도 없는 가정인데요. 뭘 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죠? 자, 그래요. 자, 8살 당신의 시간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조금 더 성장한 청소년의 기억으로 가보세요. 14, 5살쯤으로 가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죠? 자, 기억 속에서 당신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가요? 옛날부터 학창 시절의 그 기억으로 가보세요. 잘하는 재능 뭐가 있죠?
남들보다 잘생긴 외모, 어떤 이목구비를 갖고 있죠? 남자답게 생겼어요. 근데 당신이 나중에 어딘가에 잡혀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어떡하다 당신은 잡혀가나?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의 기억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당신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당신은 그 집에서 막 폭행 같은 것도 당했나요? 피고 멸시켜.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반항 못하고 당신의 기억을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 그곳을 탈출하게 되나요? 계속 그곳에 있어요? 몇 살까지 그곳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고 있나요? 하면 아주 보고 싶은데 그 기억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무엇이에요? 당장 죽일 듯이 협박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작은 희망이라도 품은 적 있어요? 자,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40대 이후의 삶이 있나? 40대 중년 이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죠?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생에 존재했던 마지막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마지막 시절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죽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느껴봅니다. 죽는 그 순간 어떤 후회를 남기나요? 잘 살았다 생각. 자, 그 생에 인연을 맺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니 없어요. 한 사람한테 누구요? 막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죠. 전생은 엄마가 이번 생 강태경 주변에 머물고 있다면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치는 어떤 점이 닮았죠? 눈코에 비슷. 누나를 볼 때마다 왠지 더 정이 많이 갔겠어요. 네. 어쩌면 전생의 그 엄마가 갑자기 붙잡혀간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이번 생까지 따라왔는지도 모르죠. 강태경님, 미래의 시간을 따라가 보세요. 5년 후로 가봅니다. 40대 초반 되겠네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죠? 뭔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인맥이 장사 잘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군요. 이번 생 마지막 순간으로 가볼까요? 죽음의 순간으로 가보자고요.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죽는 그 순간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집까지 떠나는 그 순간의 내 마음을 느껴봅니다. 뭔가 조금 후회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고 가거든요. 친구들 곁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강태경에게 다가가세요. 미래의 강태경이 지금의 나에게 유언을 한마디 남긴다면 무슨 유언 남기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마. 좀 내려놔. 그런 마음인가 봐요. 미래의 강태경이 남기는 유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자고. 그리고 유언을 간직해서 이제 강태경님은요 그 마음 간직하고 하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눈을 뜨세요. 너 눈물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울어요 원래. 남자한테 붙잡고 남자한테 남자에 대한 기억이 되게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강태경님이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 대한 또 호감이 높을 수도 있고 일부러 말하기 싫은 것도 막 거기서 말 안 해요? 한 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술술술 말하죠. 뭔가 되게 안 좋은 걸 당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끔찍한 장면일까봐. 그래서 사실 걱정했거든요.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걸렸어요.
저번도 이번도 울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 다른 애들은 안 울었던데 보니까 많이 네. 울컥했어요. 그분도. 저만큼은 안 울었던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